10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현지 방지법입니다. 김현지 신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감을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단행한 인사여서 굉장히 그 뒷이야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김현지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할 때부터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 경력이 뭔지 학력이 뭔지 나이가 뭔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을 지금 박소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국감 출석까지 피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본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김현지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들은 보고 계십니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입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일도 안 돼서 김현지라는 인물께서 여러 언론도 보도했지만 만사 현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한간의 보도에는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까지 능가하는 성남 라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의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반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야당에선 김 실장이 국감 직전에 보직 이동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주랭랑 인사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통령실은 비서진 조직 개편 일환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반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거든요. 김현지 실장을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는 거는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정쟁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부속실장이 사실 그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저는 아마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확산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실장이 국감의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줄여 경영진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수건이자 수십 년간 요구되어온 핵심 사안입니다. 배임죄는 그간 모호한 조문과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의 족쇄로 불려왔죠. 법조문에 규정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 손해를 가한 때라는 조건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해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신에 손해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향후에 회사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임죄로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형벌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재계는 오랜 수건으로 삼아온 만큼 배임죄 폐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임죄라도 좀 완화해 주자라는 법안을 저희 당이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배임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재판이 지금 배임죄거든요.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깊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배임죄를 없애야만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자체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겠고. 배임죄 처벌을 폐지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기업과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 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면소 판결, 즉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또 한 번의 정치적 대립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하게 정치 1항이었습니다.